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원입니다. 1월 4주차 일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일요일인데요. 자, 1월은 이제 마지막 주 5주까지 경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마지막 주는 아닌데, 자, 그래도 부산에서 상당한 좀 혼전, 초반부터 배당이 좀 많이 터지면서 혼전을 좀 보여줬고, 서울 토요 경마는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주와 같은 그런 흐름이 이어졌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4% 건조주로기 때문에, 앞선이 좀 빠를 것 같고 안쪽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도 그랬듯이 이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 그리고 기수들의 컨디션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 자, 이번 주 일요일 25일은요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7경주와 9경주 이 두 개 경주를 승부처로 정했고, 부산은 2경주와 5경주, 부산은 조금 빠르게 2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부산 2경주, 서울 7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이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모두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광고를 한 2달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여기 잘 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으셔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이 차액을 100%도 아니고 150%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끝판왕,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실 거 없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65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1666-7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하시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 끝! 1경주입니다. 6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 직전에 이제 좀 잘 뛰었던 마필들이죠. 안쪽에서는 4번 썬더런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외곽에 9번 세븐카이저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필들이 스타트가 빨라요. 썬더런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단 말이죠. 이번에 4번 게이트로 조건이 워낙 좋아졌죠. 자, 그리고 세븐카이저는 안쪽에 있든 바깥쪽에 있든 마이야입니다. 마이야 기수는 앞에 가죠. 어떤 말을 타도 앞에 갈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마이야 기수가 기승한. 자, 그러면 이번 경주 코지 기수도 직전에 선행을 가서 한 걸음이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얘도 선행을 가야죠. 세븐카이저 마이야 기수는 당연히 선행 갈 거고. 자, 그러면 4번과 9번의 선행 충돌 가능성. 여기에 스타트 빠른 마필이 8번이에요. 이 크레이지 챔프. 8번 크레이지 챔프인데 직전에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앞선을 갔어요. 독댕 단독 선행을 갔는데, 임다빈 기수하고 이용호 기수하고 스타트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임다빈 기수는 임다빈 기수가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임다빈 같으면 거의 뒤에 있으니까 만약에 선행을 못 가고, 선행을 간다고 그래도 일단 4번, 9번이 앞선에서 먼저 쏘고 나갈 거기 때문에 8번이 따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 세 마리. 자, 그러면 어차피 8번은 좀 발주가 늦어서 뒤에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그럼 4번과 9번은 앞선 전개하겠죠. 마이야 기수도 선행을 양보할 의지는 전혀 없을 거고, 코지 기수 역시 그럴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전개가 흘러갔을 때 가장 좀 덕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뭘까? 하고 찾아보면 한 말이죠. 이 7번 델타 대천이라는 말이 선입전개입니다. 선입전개에다가 지금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4번, 9번 아니면 8번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한다 그러면 7번이 이쪽 자리를 하거나, 아니면 8번이 여기에 자리 잡으면 7번이 여기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때에 따라서 그림에 그려질 수가 있는 각도는 달라질 거지만, 여하튼지 간에 앞선 과열 양상에서, 물론 4번, 9번이 이대로 앞선에서 두 마리가
비비고 싸우다가 그대로 땡땡 굳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깜빡이로. 깜빡이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4번 썬더런이 그 정도의, 만약에 9번 세븐카이즈와 선행 경합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끝걸음이 넉넉한 마필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분명히 둘 중에 한 마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중에서도 4번 썬더런이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있는 이 7번 델타 대천이라는 말이 선입전개에 따라가면서 모래도 잘 맞고, 그러니까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체중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16kg 빠져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체중을 보셔야 돼요. 체중이 더 빠지면 좀 안 좋을 거고, 좀 쪄서 나왔다.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16kg가 빠졌기 때문에 플러스 16도 괜찮고, 뭐 플러스 20도 괜찮고, 왜냐면 아직 성장세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체중이 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서울 1경주, 전개가 가장 좋은 저는 이 7번 델타 대천을 여러분들께 충마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할게요. 토요일 서울 9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6번 모닝원더는 세게 봅니다. 9주 동안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출전하고 있고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경주 거리를 줄여서 장추열이기 때문에 6번 모닝원더 세게 볼 수 있죠. 안쪽에 복병마필 1번 민트플레이입니다. 지금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졌어요.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에 조한별. 자, 이번에도 선행을 한번 쏘고 나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민트플레이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6번 1번으로 주력 한번 때려주시고 6번을 축으로 7번, 9번 말씀드리면서 서울 9경주 정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서울 9경주. 제가 이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모닝 썬더를 중심으로 이 김하영 기수의 클럽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장추열 기수를 축으로 그 다음에 CC웡 문정균 기수가 팔렸단 말이죠. 문학대세하고 레이디 폭스 이런 마필들이 팔려줬는데 제가 인기 마필들 다 삭제를 해드렸죠. 가도 안 되니까 지우시고 복병 마필들로 다 추천을 드렸는데, 자, 김하영 기수가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개를 하는데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면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바뀌어 들어와가지고 배당이 뭐 13배, 13.4배 조금 배당은 적었습니다만은 김하영 기수가 간만에 정말 말을 잘 탔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김하영 기수가 정말 말을 잘 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또 공교롭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또 문정균 기수가 인기 1위입니다. 정말 또 인기 1위 천지탱크를 타고 있고, 여기에 상대 마필은 은빛유혹의 최보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지탱크도 말은 좋은데 은빛유혹도 말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은빛유혹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10번 외곽 게이트였죠. 이번에 게이트가 2번으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어요. 게이트 조건도 좋아진 데다가, 물론 천지탱크도 7번에서 4번으로 좋아진 건 맞아요. 맞는데 말이 조금 더 좋아진,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진 거는 은빛유혹이 조금 더 좋아 보이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쪽에 1번 플라잉 썬더가 있습니다. 플라잉 썬더가 있는데 플라잉 썬더도 직전에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다가 이번에 1번 게이트로 조건이 워낙 좋아졌어요. 송재철 기수 기승이긴 한데 지금 단거리 1300에 조건 자체가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지금 서울의 주로는 어때요? 안쪽에 가볍단 말이죠. 그러니까 플라잉 썬더가 좀 선전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번 경주 좀 복병 마필들이 제법 보이는데,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한 골든 세이브라든지 CC1 기수가 기승한 블레이징 엔진 이런 마필들도 다 지금 상태들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많이 좋아졌는데 골든 세이브도 좋고 블레이징 엔진도 좋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필 1번 플라잉 썬더죠. 자, 그래서 게이트 조건이 직전에 11번에서 이번에 1번 게이트로 출발 조건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2경주에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 게이트 조건 좋아진 플라잉 썬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 4번 썸씽 헬스죠. 직전 경주에 뛰었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썸씽 헬스가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10번 오아시스형입니다. 최시대 기수. 야, 최시대 기수가 금요일날 못할 줄 알았어요. 금요일 1경주에 보고 진짜 좀 그렇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서 금요일에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금요일에 900승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던지 간에 축하는 드리겠고, 자, 오아시스 0인데 직전에 오아시스 0이 이게 4개월 만에 뛰었어요. 4개월.
몸이 좀 무거웠겠죠. 4개월 만에 뛰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게 8주 만에 2달 만에 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상주기죠. 8주면은 정상주기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전보다 이번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안쪽에는 뭐 다른 마필들보다는 외곽에 이제 플라잉 슈터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불안합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고, 근데 2주 만에 빠른 출전은 아닌 게 뭐냐면, 이 12조 원래 조용배 조교사가 원래 기본으로 2주 만에 출전이에요. 여기는 이 마방은 5주, 6주 출전이다 그러면 그게 휴양이에요. 빨리 거의 나가기 때문에 거의 정상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지만, 뭐 세게 보기 어렵죠.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가 센 마필은 아니어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 마필 중에서는 썸씽 엘스가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 5번 여수 루게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수 루게스타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감량이죠. 감량발. 이게 체구가 작은, 이게 큰 마필이 아니에요. 작지도 않지만 직전 경주 뛸 때 447이었거든요. 447이면 뭐 적당한데, 요즘 적당한데, 아무래도 500kg가 넘는 거구의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이 51kg라는 감량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직전에 이 1월 첫째 주에 부담경마의 주로 안쪽이 무거웠었죠. 자, 그랬는데 그 무거운 안쪽 주로에서 선행을 갔다가 꼴등으로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그때 12월 마지막 주나 1월 첫째 주에 선행을 갔다가 죽었던 말들이 다 대차로 날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몇 마리 보셨죠? 자, 이번 주도 그랬는데, 자, 저는 그래서 이 여수 루게스타가 감량 이점도 있고 직전에 주로의 영향도 좀 받았던 마필이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복병 마필은 이번 경주에 이 여수 루게스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부산 1경주 정리할게요. 서울 3경주입니다. 6등급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등급의 장거리 경주면은 어때요? 능력 부진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하고 있죠.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장거리 첫 도전을 했던 마필들 2마리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 마필들이 바로 9번 망금 크라운과 그리고 5번 더선 커밍이죠. 자, 5번 더선 커밍 같은 경우도 직전에 장거리 첫 도전이었어. 1700. 그러고 착순권에 들어왔고, 망금 크라운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착차는 좀 있었지만 장거리 처음 뛰면서 적응력을 보였다는 점이 일단 훌륭한 점이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 지산 레이블. 자, 지산 레이블은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경험은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세게 팔려주느냐? 일단 1400에서 보였던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이잖아요. 발걸음도 상당히 좀 괜찮게 좋게 보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지산 레이블이 인기 마필, 그리고 9번, 5번 이렇게 팔려주고 있는데, 저는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장거리 경험한 마필들도 좋겠지만 지금 지산 레이블의 전개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요. 오케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3번 럭키조입니다. 얘가 루이스 기수 기승에 선행을 좀 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1400에서도 걸음이 좀 좋지는 못했던 마필인데, 자, 얘가 지금 1700에 단독 선행이란 말이죠. 잡고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스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교시키는 마음으로 선행을 간다. 그러면 또 얘가 잡아돌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주로가 저번 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발걸음이 좀 후달리는 마필들이라도 요즘 주로에서 선행을 가면 버텨냅니다. 선행 주로가 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 3경주에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좀 기본기 좋고 전개가 좋은 마필, 선입에서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마필, 이 10번 지산 레이블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좀 좋아 보이고, 여기에서 복병 마필은 저는 이 3번 럭키조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로 자체가 선행 주로이기 때문에 여기 거리 경험은 없지만 끝걸음이 넉넉한 마필은 아니지만 선행 가면 버티기가 가능할 수 있겠다. 럭키조이를 복병으로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메인을. 여기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직전 경주 또 그리고 그 직전 경주를 보고 딱 2번 경주에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직전 경주 보고, 야, 너는 다음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메인이다. 넌 그냥 놓고 메인이다라고 다짐을 했던 말이 있었는데, 중반부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빠르게 이경주에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메인을 잡았는데, 제가 2달 전부터 노리던 놈이 있습니다. 자, 그 놈이 여기 출전했기 때문에 제가 메인을 잡은 거예요. 일단 인기마필이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놈이겠죠. 당연히 여기 11번 로드2에 있습니다. 자, 로드2 에이스가 직전에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뛰었어요. 공백을 6개월을 가지고 뛰면서 선행을 갔다가 왕창 무너졌습니다. 끝걸음이. 일단 선행이라는 무기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9번 대로에빗이에요. 이성재 기수가 기승한 대로에빗은 승급전입니다. 감량 1.5kg가 있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얘도 직전에 어때요? 선행 갔어. 앞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안쪽에 3번 브라이트 마린이라는 말도 강등됐어요. 얘는 이제 강등. 위에서 뛰다가 내려왔는데 얘 앞에 갈 수 있죠. 기본적인 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드2 에이스 6개월 만에 뛰고 이번에 이제 5주 만에 정상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겠죠.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 뭐 다 좋아요. 선행 가면 지금 선행 주로니까 좋다고 해요. 뭐 좋지만 2달 전부터 노리고 침 발라놓고 기다렸던 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거 무조건 승부 한번 봐야죠. 제가 벌써 좀 한참 기다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숙성이 아주 잘 됐어요. 이거 숙성이 아주 잘 돼가지고 맛있게 익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당도 딱 적당하게 좋은 배당 나오고, 전개도 깔끔하게 잘 빠지는, 그런 아주 맛있는 그런 복병을 제가 잡아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잡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발주기 문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련 없이 놓고 때리려고요. 여러분들도 부산 이경주에 좀 같이 좀 빠르긴 하지만 점심 마치시고 바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필들이 좀 좋아 보여요. 10번 홀리티아라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에 3번 클러치 매직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클러치 매직도 어떻게 됐어요? 선행 가서 뛰었죠. 홀리티아라도 선행. 그 홀리티아라 같은 경우는 직전에 11번이었죠. 11번 게이트에서 마이야 기수가 11번 외곽 게이트에 있으니까 이 앞선에서 빠르게 나오니까 길게 밀더라고요. 쭉 밀어가지고 거의 뭐 3코너 조금 지나서까지 밀어서 그때 선행을 잡아갔어요. 마이야 기수가 나는 여기서 선행 갈 거야. 무조건 선행 갈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덤빈 거죠. 그러니까 3코너까지 쭉 밀어가지고 선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클러치 매직도 직전에 2번 경주를 선행을 가서 뛰었던 마필이고 그러면 3번도 선행 가야 돼. 10번도 선행 가야 돼. 두 마리가 뭐 주고받고 하겠죠. 앞에서. 물론 1400이기 때문에 앞에서 뛰는 두 마리가 따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바로 뒤를 물고 가는 놈이 누구예요? 바로 마초널드 루이스 기수입니다. 마초널드가 루이스가 기승했는데 마이너스 2.5 당연히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의 앞말인데 요즘에 제가 승급전의 앞말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막 많이 부러졌어요. 저번 주도 많이 부러지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전개적인 이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과 10번이 좀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러면 그 뒤에 편안하게 따라가는 마초놀드가 주워 먹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발걸음이 좋은 마필은 3번, 7번, 1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들이고 자, 이 중에서 저는 3번, 10번이 앞선에서 주고받고 할 때 이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이 7번 마초널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인기 마필 3마리의 접전은 맞는데 그 중에서 이 7번 마초널드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3경주입니다. 5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안쪽에 4번 위너스 루키입니다. 직전 경주 2번의 경주를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했어요. 또 12번. 근데 여기에서 지금 4번으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거리를 뛰면서 1800이면은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좀 더 유리하죠. 밀고 나오기가. 그래서 외곽에 두 번을 뛰다 보니까 전개가 그렇게 깔끔하게 빠지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 드디어 게이트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잘 뛸 수 있는 조건은 당연히 만들어졌어. 그래서 인기 1위로 팔리는 거예요. 팔리고 안쪽에 1번 90 플러스. 직전에 11개월이죠. 11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얘가 11개월, 그러니까 1년 만에 뛰는 말인데 배당판에서 아예 놓고 팔리더라고요.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왜? 편성이 약하니까. 얘가 그래도 휴양 가기 전에 뛰었던 가닥이 있지. 이제 그래서 많이 팔렸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못 뛰었어요. 너무 좀 몸이 무거웠던 그런 모양새도 보여줬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정상주기예요. 5주 만에 지금 정상주기로 돌아왔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에는 박지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이제 다실바 기수가 기승해서 더 많이 팔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당연히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90 플러스보다는 위너스 루키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말의 이 능력으로는. 그리고 외곽에 11번 선라이트도 꾸준하게 뛰는 발걸음이어서 좋아는 보이는데, 제가 이번 경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6번 비트보입니다. 좀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 자, 이거는 지금 감량이 2.5다. 그러면 승급전이죠, 승급전. 물론 여기에 지금 9번 닥터솔라도 있어요. 얘도 좀 복병으로 보고 싶은 마필인데, 직전에 장거리를 처음 뛰었단 말이에요. 첫 도전해가지고 착순권에 들면서 장거리 적응을 해서 이번에 두 번째 경주기 때문에 더 볼 수 있지만, 비트보이가 장거리 경험은 없습니다. 1600까지 뛰었기 때문에 장거리 경험은 없는데, 거기다가 또 승급전까지 치르고 있지만, 일단 전개도 선입으로 깔끔하게 지금 빠지는 선입 전개가 만들어져 있는 편성을 만났고, 그리고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말이 좀 성장세구나, 조금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조건들을 살펴보고 전개적인 이점까지 봤을 때 이번에는 얘가 승급전이어도 조금 더 잘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산 3경주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은 승급전이지만 전개 좋은 비트보이를 말씀드릴게요.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 거센대로죠. 마이야 기수. 얘가 지금 부담 중량이 많이 올랐습니다. 직전에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번에 마이야 기수로 바뀌고, 여기에서 독땡이죠, 독땡. 선행 갈 수 있죠. 마이야 기수에다가 또 기본적으로 말이 스타트가 빨라서 9번이 선행 가요.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라서 이렇게 많이 팔려주고 있고, 자, 여기에 직전에 같이 뛰었던 놈들, 2번 썸씽다크 그리고 5번 주링스카이. 근데 이 주링스카이가 조성환 기수가 앞선을 먼저 가고 있었는데, 여기 뒤따르던 김옥성 기수 썸씽다크가 엄청 몰고 나와가지고 옆에다 놓고 막 그냥 아주, 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막 아주 비벼댔죠. 막 완전 비비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죽었어. 나가 떨어져서 죽고, 얘는 조금 버티게 해가지고 3착을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어. 그게 그런 식으로 말을 타면 있잖아요. 김옥성 기수가 선배니까 진짜 바라볼 수도 없는 조성환 기수한테는 거의 끝과 끝이잖아요. 끝과 끝이라서 조성환 기수가 말 한마디 붙일 수 없지만, 만약에 동기 기수라도 말을 그따구로 타면은 들어와서 쌍욕 나갑니다. 왜? 자기가 들어와서 나를 비벼대가지고 발걸음을 서로 죽이게 했으면, 그러면 지가 들어와야 돼. 그러고 지가 나를 죽이고 지가 들어왔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 말이 세가지고 너 죽이고 내가 간다는데 할 말이 없죠. 근데 지가 와서 나를 비벼서 나하고 자기하고 죽었어. 근데 자기는 못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동기라도 주먹 다짐인 거죠.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나게 비벼놓고서 지가 죽었어. 나까지 피해를 받았어.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김옥성 기수가 직전에는 말을 진짜 아주 더럽게 탄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그렇게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높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모레 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놔두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인 거예요. 조성환 기수가 직전에 그렇게 한번 당했으면 똑같이 당하면 그럼 멍청한 놈인 거지. 직전에 한번 당해봐서 아팠으면 피해가야지. 그쵸?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우니까 피해 가는 거죠. 안 밟으려고. 자, 그러면 김옥성 기수가 분명히 또 쏘고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조성환 기수가
보내놓고 직전처럼 그렇게 가서 비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죽어. 자, 그러면 앞에 놓고 따라가면 가능성은 있겠다. 직전에 그렇게 비비고 살아남았잖아요. 감량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요. 51kg 달아났으니까. 자, 이번에는 좀 피해서, 똥을 피해서 좀 잘 타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차피 똥탕 튀길 거니까 그 똥물 안 맞게 잘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피해 가야지. 자, 그리고 9번 거센대로가 선행을 가. 그러면 9번이 선행 쏘고 나가고 2번, 5번 따라가죠. 옆에 따라갈 놈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 CC1 기수의 글로벌 챔프입니다. 글로벌 챔프. 얘는 9가 제일 빠르니까 선행을 갈 거고, 이 뒤로 5가 쓸 거고. 자, 그러면 5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2가 이렇게 섰을 때 5가 옆에 쓰면 안 되고, 9를 보내놓고 2가 이렇게 따라가면, 어차피 김옥성 기수는 9 옆에 가서, 여기 가서는 못 비벼요. 못 비비니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5가 이렇게 서야지. 여기 옆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는 또 죽는 길이고, 이렇게 섰을 때 그러면 11번이 이쪽 정도 아니면 여기 정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자리를 그렇게 잡아가면, 그러면 글로벌 챔프가 승급전이지만 감량 이점도 있고 전개도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유리하다. 승급전이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일단 9번, 11번이 있는데 11번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5번 주링 스카이.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비비고도 살았어요. 야, 제가 저렇게 비비고 살았네. 이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만 좀 피해주면, 그 상황만 좀 피해주면, 직전에 힘소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비비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똥탕은 튈 건데,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 5번 주링 스카이를 복병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4경주입니다. 4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마 필들이 좀 먼저 보입니다. 안쪽에 3번이죠. 그레이트 톱 이현중 기수. 직전에도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였고, 특히나 지금 직전에 12번 외곽 게이트였어요. 자, 이번에 게이트 주권이 3번으로 상당히 좀 게이트 주권이 좋아졌고, 그리고 기본기가 이미 검증을 했죠.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검증을 한 마필이고, 외곽에 이 지금 베가스 전투, 그러니까 말 이름만 봐서는 왠지 24조 김길중 쪽에서 마방의 마필일 것 같은 느낌인데, 말 이름으로 봐서는 3조 마방의 마필이더라고요. 이런 이름은 보통 대부분 김길중 쪽에서 마방 마필들인데, 여하튼지 간에 얘가 지금 데뷔전인데 엄청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기가 데뷔전에 주행검사에서 보여줬던 기본기가 좋아서 팔려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자, 여기에 이제 데뷔전 도전한 놈이 한 마리가 더 있단 말이죠. 안쪽에 바람대로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31조 라이스 쪽에서 마방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방송을 찍을 때 월요일날 이번 주 31조 마방의 마필들이 훈련이 좀 좋은 마필들이 많아서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마리예요. 이 바람대로. 얘가 데뷔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상태가 좋아. 조교 때 발걸음이 탄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10번 베가스 전투도 데뷔전이고 바람대로도 데뷔전이 똑같은 데뷔전인데,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는 안쪽 한 마리는 바깥쪽에서 두 마리가 팔린단 말이죠. 이렇게 두 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기수도 다실바의 이성재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재 기수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타고 좋은 기수, 착한 기수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수인데, 저는 그래도 적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실바지. 이성재보다 다실바지. 그러니까 이번 부산 4경주 이 바람대로라는 말이 훈련 상태가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인기마 3마리의 접전인데 바람대로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부산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4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야 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이번 경주가 그런 경주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42조 마방에 2마리, 6조 마방에 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방들, 안 그래도 어려운 마방들인데 여기에서 2마리씩 꺼내놨다. 좀 상당히 좀 복잡하죠. 자, 여기에서 인기를 끄는 말은 8번 짜릿한 행복입니다.
뭐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이 있어도 얘 승급전 아니에요. 이제 핸디캡으로 감량을 받은 거고, 짜릿한 행복이 꾸준하게 뛰었던 발걸음이라 인기 1위를 가지고 가고 있고, 자, 5번 거센 빅맨입니다. 정우주 기수. 여기 지금 42조 마방의 마필인데, 자, 거센 빅맨 역시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 뛰고 있죠. 이 정우주 기수가 호흡을 잘 맞추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가 팔려주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좀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뭐냐면, 얘가 많이 팔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얘를 보고 싶어요, 얘를. 서울 빙고. 그러니까 서울 빙고를 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 어차피 이제 같은 마방의 마필이고 얘는 더 팔리고 얘가 좀 덜 팔리긴 하는데 비슷비슷하게 팔리죠. 비슷비슷하게 팔리는데 일단 서울 빙고가 따라가도 돼요. 이게 따라가도 모래를 잘 맞습니다. 따라가도 오케이. 앞선에 가서 무리할 필요가 없고 안쪽 2번 게이트에 침착하게 따라가면 되고 또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개 자체가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 모래를 피해서 무조건 외곽으로 돌아야 돼. 이런 마필들은 기수들이 타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까다롭고 전개를 잘 풀어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선입에 따라가면서 모래 잘 맞는 말이 얼마나 타기가 쉽습니까? 잘 참고 있다가 결승선에서 한 걸음 제대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번 서울 빙고가 인기 마필 중에서는 저는 이 서울 빙고를 좀 더 좋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경주에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이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스포르차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스포르차도 지금 감량을 가지고 있는데 승급전은 아니에요. 핸디캡 때문에 감량을 가지고 있고 이 스포르차는 직전에 7개월 만에 복귀전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7개월. 상당히 좀 오래 쉬었죠. 7개월 만에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이번에 4주 정상 주기로 출전을 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엄청 빠른 스타트를 보였어요. 앞에 갔단 말이죠. 자, 이번 경주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정상주기 4주로 돌아오면서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컨디션도 더 올라왔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행을 가면 버티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서울 6경주 다시 한번 선행 갈 수 있는 스포르차를 정상주기 출전으로 복병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5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 오늘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의 준메인 경주인데 인기 마필들이 1600을 곧잘 뛰었던 마필들이 팔리죠. 안쪽에 2번 플래시파크. 직전에는 서승훈 기수가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고 게이트 조건도 2번이고 자, 여기에 이제 6번 브레통치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죠. 외곽의 12번 레몬트리 역시도 박재희 기수 기승의 19조 마방 마필이기 때문에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번 경주를 준메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느냐, 이 플래시파크라든지 브레통치, 레몬트리 잘 뛰기는 잘 뛰었는데 뭔가 다 좀 부담감이 있어요. 플래시파크 직전 경주 너무 터무니없이 못 뛰었죠.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고 자, 이번에 브레통치 부담 중량이 무려 4kg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물론 직전 1600을 잘 뛰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편성하고 약간 좀 다르고 외곽의 레몬트리 역시도 박재희 기수의 유연명주교사 다시 한번 조합인데 직전 경주 너무 좀 전개가 잘 풀렸죠. 안쪽 줄을 무거울 때 외곽 돌면서 뛰었는데 딱 그 정도 발걸음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왠지 인기마 3마리의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보이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 네가 여기에서는 한 걸음을 제대로 쓸 수 있겠다. 왜? 어차피 플래시파크의 발걸음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고 브레통치도 여기서 뿌락 4km면 이 정도 뛰겠네 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고 레몬트리는 직전에 뛰는 걸 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안쪽에 4번 판타스틱 볼트도 많이 팔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타스틱 볼트는 마이너스 1.5면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요. 얘까지도 많이 팔려주는데 인기 1, 2, 3, 4위 얘네들의 조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은 거죠. 여기는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딱 찾아낸 아주 좋아진 복병 마필 전개도 깔끔하게 나오고 편성도 잘 만난 그 복병을 놓고 인기 마필들을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한 마리 잘라야 되겠죠. 배당이 많이 나오면은 4마리 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막 50배, 70배 나오는 배당이 나올까 현장에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현장에 가서 결정을 할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무조건 중배당 이상은 나온다.
그 정도로 좀 안 팔리는 복병이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 부산 5경주 준메인에 이어서 바로 서울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청명의 카레예요. 권중석 기수가 기승하고 감량까지 받고 여기에서 선행 가는 말이라서 직전에도 아주 편한 단독 선행을 가서 여유롭게 발걸음 보였던 마필이죠.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 권중석 기수 기승으로 감량까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세게 팔리죠. 여기에 4번 파사스포트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파사스포트 안쪽에 라운 리진스키도 팔려주고 있고 외곽에서는 8번 자체 발광도 팔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 왜? 다 이제 나름대로 다 사연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운 리진스키 같은 경우는 조제로 기수 기승했는데 감량이 3.5km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이긴 하지만 발걸음 좋아요.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 4마리는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을 왜 여러분들께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느냐. 지금까지 얘가 뛰고 싶어도 잘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전개도 꼬여. 그리고 뭐 편성도 좀 안 좋아. 기수도 좀 안 좋아. 모든 조건들이 좀 안 좋아서 잘 뛸 수 없는 조건들이었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상대들도 여기에서 지금 제일 세 보이는 게 그래도 청명의 칼이잖아요. 근데 얘는 직전에 단독 선행 가가지고 뛰었던 발걸음 그 정도 알겠어. 너 정도는 잡을 수 있겠어 라고 판단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뭐 라운 리진스키의 승급전, 파사스포트, 자체 발광 이런 마필들의 발걸음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컨디션으로 이 전개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뛰고 싶어도 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니까. 그거는 말들도 조건이 맞아야지 뛴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편성도 맞아야 되고 전개도 따라줘야 되고 컨디션도 받쳐줘야 되고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맞아줘야지 말이 딱 뛸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뭐 한두 개만 어긋나도 못 들어와요. 대부분 마필들이.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잡은 이유는 그런 어긋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아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3등급 중거리 경주인데 자, 닉스고원이 이제 또 출전하고 있습니다. 감량 승급전이죠. 닉스고원. 그래도 닉스고원이 부산에서 자존심을 좀 지키고 있는 게 닉스고 자마 중에 서울에 이제 먼저 데뷔한 자마들도 있는데 걔네들 다 우승을 못했는데 닉스고원만 암말 수말들 다 인기만 끌고 입상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암말인 닉스고원만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닉스고원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직전에 이 닉스고원을 기승하면서 버린 말, 브루크킹맨이죠. 이 브루크킹맨 직전에 김호수 기수가 기승했어요. 선행 가가지고 잘 뛰었는데, 이 말 타기가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브루크킹맨이. 근데 진경 기수가 이제 받아서 타는데, 뭐 알아서 김호수 기수가 그래도 회장이니까, 기수협회 회장이니까, 후배 기수들한테 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뭐 성격이 이렇다 이렇게 좀 조심해서 잘 타라. 자기 상대 마필이긴 하지만 안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기수들이. 내가 상대 마필인데 얘가 물어본다고 그래갖고 엉뚱깽뚱하게 가르쳐 주거나 야 그거 네가 알아서 타야지 이렇게 말하는 기수는 없어요. 잘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런 악벽이 그러니까 특히나 악벽이 있을 경우에 야 이런 거 얘가 이렇게 좀 꼴통짓을 하니까 이런 거는 특히 조심해라고 그런 거는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줄 건데 말이 일단은 좀 까탈스러운 좀 부분. 자, 그리고 여기에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 8번 윈드블릿입니다. 그 윈드블릿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전개 자체가 좀 꼬였죠. 주로 영향을 좀 받았던 마필이에요. 12월 마지막 주 뛰면서 안쪽에서 김동현 기수가 이날 이게 12번 외곽 게이트였단 말이죠. 김동현 기수가 참 청개구리가 이렇게 제가 진짜 어려운 기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랬냐면 어떤 때는 1번을 달고
외곽에서 막 4열, 5열, 6열을 외곽을 뺑글뺑글 돌아요. 막 계속 이렇게 막 여기서 외곽 계속 뺑글뺑글 돌아. 어떤 때는 12번을 달고 직전 같은 경우는 12번을 달고 있잖아요.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해요. 인코스 최적 전개. 안쪽에서. 안쪽 무거운데. 야, 이 보면은 어떻게 1번 타고 6번, 7번째 돌고 12번 타고 안쪽 2번째 돌고 이런 거가 참 보면은 이게 복골복이구나. 저 기수는 진짜 복골복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때문에 좀 어려운 기수기는 한데 직전 경주에 그 뛰었던 모습과 발걸음을 봤을 때는 안 될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얘하고 이 세 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다른 마필들보다는 이 세 마리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부산 6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8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경주인데 부산 6경주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인기마 3마리가 먼저 보여요. 안쪽에 2마리 패션스타하고 오썸퀸 그리고 외곽에 8번 블랙사탕이죠. 자, 이번 경주 보시면 4등급 1800인데 야, 이거는 능력 부진 마필들이 대부분이죠. 능력 없는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패션스타, 오썸퀸, 블랙사탕 얘네들이 그나마 장거리 1800에서 보였던 발걸음, 기본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팔리는데 자, 그러면 마필의 기본기는 오케이. 그러면 세 마리가 일단 앞서 있어서 알겠어. 자, 기술을 봅시다. 김정준, 장추열, 정정희. 자, 김정준 기수, 장추열 기수, 정정희 기수 3명이 동급의 말을 탄다. 똑같이 2000cc를 타고 있다. 자, 그럼 우리 누구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장추열이지.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인기마 3마리 1번, 2번, 8번 3마리의 싸움이라고 봤을 때 그냥 뭐 2번 놓고 1번, 8번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운전 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8경주 뭐 장추열 기수를 믿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7경주입니다. 1등급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안쪽에 1번 오늘 이 순간이 많이 팔려주고 있죠. 일단 뭐 기본기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많이 팔려주고 자, 외곽에 11번 에이스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아이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부산에서 2번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뭐가 있었냐면 24조 김길중 조교사가 조교사 데뷔한 지 20년 만에 대상 경주를 먹었고 자, 또 한 번이 이 함우선 조교사. 함우선 조교사는 조교사 데뷔한 지 18년 만에 대상 경주를 우승을 했습니다. 대상 경주. 그래 24조 김길중 조교사하고 28조 함우선 조교사가 20년, 18년 만에 대상 경주를 우승을 했어요. 그 에이스아이가 지금 이제 1등급에 온 거예요. 대상 경주 우승을 하면서. 근데 에이스아이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10번 뛰어서 9번 들어왔어요, 여러분. 28조 마방에, 함우선 조교사 마방에 그런 말이 있다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미라클한 겁니다. 여하튼지 간에 있어요. 에이스아이. 그리고 안쪽에 1번 오늘 이 순간. 자, 여기 기본기가 오늘 이 순간이나 에이스아이보다 기본기가 더 좋은 말은 뭐예요? 영광의 퍼스트예요. 영광의 퍼스트가 기본기는 가장 좋죠. 자, 그런데 지금 59kg입니다. 59. 뭐 59kg 레이팅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영광의 퍼스트가 체구가 크지가 않아요. 영광의 퍼스트가 직전 뛸 때 450kg 뛰었거든요. 450kg짜리 말한테 59kg, 500kg나 520kg 나가는 애가 59kg 달고 뛴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450kg짜리한테 59는 솔직히 버거워요. 이거는 말의 능력이 아니고 부담 중량 때문에. 그러니까 핸디캡이라는 게 뭐예요? 너의 능력이 좋으니까 다른 놈들하고 너하고 능력을 맞추려고 그러면 네가 조금 더 불편해야지. 그래야지 다른 놈들하고 너하고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핸디캡으로 부담 중량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좀 과한 것 같아. 그래서 영광의 퍼스트는 조금 이게 힘들지 않을까.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서. 부담 중량이.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자, 여기는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좀 웃긴 말인데, 이 갤럭시 로드입니다. 갤럭시 로드. 7번. 갤럭시 로드는 8살이에요. 8살이면 이제 3월달에 다음 달에 학교 들어가야 될 나이인데, 여기 이제 경주 출전하고 있는데, 여기 또 8살짜리 또 있습니다. 마타이탄. 8살짜리가 2마리나 있어요. 학교 갈 나이인데. 자, 제주도 보니까는
고등학교 갈 나이인데도 경주 뛰고 있는 애가 있더라고. 17살 먹은 애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보니까. 야, 뭐, 쪼랑말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더러브레쉬 8살이면은 학교 갈 나이 됐으면은 정말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래도 이 갤럭시 로드라는 말이 노장이긴 하지만, 기본기가 단단합니다. 단단한데, 지금 8살짜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덥거나,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이 환경적인 뭔가 요인이 좀 있을 때 이럴 때 좀 배당을 빵빵 터트리는 애들 중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경험이 많은 애들.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나이가 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저번 주도 제가 인기 꼴찌짜리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이유가 뭐예요? 뭐 진짜 10마리 중에 10번째로 팔리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갖고 60배를 적중한 게 걔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경험이 33번을 뛰었거든. 33번 뛰면서 3차간에 한 번도 못 들어왔지만 걔가 33번을 뛰었단 말이죠. 근데 얘도 지금 갤럭시 로드도 8살이에요, 8살. 근데 8살 나이만 먹었느냐? 그건 또 아니죠. 갤럭시 로드가 지금까지 뛰었던 걸 보면 얘가 기본기가 나쁜 마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좋죠. 에이스아이 승급전이긴 하지만 짱짱하고 오늘 이 순간 게이트 조건도 좋고 영광의 퍼스트는 솔직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물음표. 현장에서 59kg를 어떻게 이겨낼 건가? 자, 인기 마필들 사이에서 복병으로 노릴 수 있는 마필. 학교 갈 나이 된 이 7번 갤럭시 로드를 복병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구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오늘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대만 있다면 출전합니다. 얘는 승급전인데 이미 대상경주에서도 두각을 보였던 마필이고 기본기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인정을 해주겠고. 자, 근데 그대만 있다면이 있는데 왜 승부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자,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분들이 다 뛰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두각을 보였던 두 마리가 있죠. 안쪽에 이 4번 제타마스터.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제타마스터가 직전에 이 1800 경주 뛸 때 모습을 보면 제일 뒤에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결승선 안쪽에서 무슨 대포동 미사일 나오듯이 그냥 막 뚫고 나오잖아요. 엄청 좋은 발걸음으로 부스터 추입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많이 팔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한테 조금 졌던 말이 그때 당시 뛰었던 어디 갔어요? 10번 맥을데이죠. 얘는 안 팔리고 있는데 맥을데이도 그때 당시도 복병이었는데 제타마스터는 안쪽에서 날라오고 그리고 맥을데이는 바깥에서 날라오면서 두 마리가 따당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일 뒤에 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 제일 뒤에 있던 두 마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인기를 끌고 있어.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를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자, 직전 경주에 그렇게 부스터 추입을 보이기는 했는데, 자, 이번 경주가 중요하잖아요. 직전 경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번 경주에 그런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놈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대만 있다면이 있지만, 자, 얘가 있지만, 얘 때문에 다른 놈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워낙 센 놈이 하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선정을 한 겁니다. 직전에 이 제타마스터하고 맥을데이가 보여줬던 그 엄청난 부스터 발걸음. 이번 경주에 그 발걸음을 보여줄 놈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그 놈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경주입니다. 3등급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안쪽에 2번 임루.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거리 1400에 꾸준하게 뛰었던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임루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자, 그리고 5번 드래곤 킹덤입니다. 빅투아로. 그러니까 드래곤 킹덤 같은 경우는 지금 감량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도 좀 잘 못 뛰니까 이번에 이제 빅투아로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57kg 부담 중량 좀 무겁긴 한데 1600까지 잘 뛰었던 마필이고 또 경주 거리 1400이기 때문에 드래곤 킹덤이 많이 팔려주죠. 여기에 또 팔려주는 게 4번 신의 여제. 신의 여제는 제가 좀 아까운 마필이에요. 제가 복병으로 맞출 수 있는 두 번의 경주를 헤리카신 기수가 그날 너무 좀 삽질을 많이 해가지고 봤다가 지운 거죠. 그날 헤리카신 기수가 너무 말을 못하니까 지웠는데 또 꼭 지웠을 때 그때 또 배당 땅 터뜨리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더 열받는 거야. 얘가 더 싫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수가 헤리카심이 자주 이제 그런데, 여하튼지 간에 1400에서는 괜찮은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도 얘도 좀 기복이 있고 얘는 부담 중량이 좀 오르고 했으니까 임노가 인기 1위 마필이긴 하지만 임노가 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복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외곽에 이 11번 원더풀 제트입니다. 얘가 지금 37주에 공백을 가지고 출전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서울에서 이 준메인 승부하고 하이라이트 승부처를 잡아낼 때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공교롭게 두 마리가 다 승부해서 제대로 뛰어줬어요. 공백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훈련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놓고 때려도 된다. 상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놈이 공백은 좀 가지고 있지만 상태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감량 이점이 있죠. 그리고 경주 거리도 중거리죠. 얘는 1800 장거리까지 뛰었던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감량 이점에 1400 중거리, 거리까지 줄이고 모든 조건이 좀 괜찮아요. 근데 말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겠죠. 상태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번 서울 10경주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은 휴양 공백 있지만 상태 좋은 원더풀 제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 경주 그리고 부산의 7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뭐 복병 마필들을 노려야 될 경주도 있었고 인기 마필들의 접전을 봐야 될 경주도 있었어요.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기 마필들을 인정해야 될 때는 인정을 하시는 게 또 좋을 거고 복병 마필을 강하게 노려야 될 때는 또 그런 경주들에서는 배당으로 좀 복병을 노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줄타기를 좀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겨울철 이 마필들의 컨디션, 기수들의 컨디션, 예시장에서 꼭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뭐 굳이 예시장 나가시지 않으더라도 요즘에 다 모바일로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인 잘 하시고 든지 간에 좋은 결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날씨가 추우니까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1월 마지막 주, 2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